새벽 4시부터 홀로 30인분 제사 음식을 만들고 치매 시아버지의 오물을 닦아내고 남편이 남기고 간 찬밥에 물을 말아먹던 10년. 그 10년의 끝에서 은수가 받은 것은 얼굴에 던져진 이혼 합의서와 쓰레기 돌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쓰레기라고 웃으며 넘겨준 그 산이 100억짜리 산삼밭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비웃으러 찾아간 그 산길에서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새벽 4시 부엌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며 켜졌습니다. 은수가 찬물에 손을 담그고 불린 나무를 건져 올렸습니다. 손끝이 시리다 못해 감각이 사라졌지만 은수는 이를 악물고 도마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30인분의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가득 메웠고 환풍기가 고장난 채 방치된 부엌 안은 뜨거운 열기로 숨이 막혔습니다. 은수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턱을 타고 앞치마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은수.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 강옥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여기까지 다 올라오잖아. 사람 숨 막혀 죽으라는 거야? 환풍기는 왜 안 틀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은수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환풍기가 지난달부터 고장이 나서요. 수리기사 부르자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또 그 소리야. 고장이면 고장인 대로 머리를 써야지. 머리에 든 게 있긴 있어, 없어. 강옥자가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며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강옥자의 눈이 바닥 한쪽 구석에 떨어진 나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바닥에 음식 흘려놓고도 눈이 안 보여? 이 집이 내 집이야? 막 살아도 되는 집이야? 강옥자가 발을 들어 은수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은수가 비틀거리며 싱크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은수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바로 치울게요. 금방 치울게요. 은수가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나물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강옥자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한 10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돌리자 남편 진태가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긴 생머리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젊은 여자였습니다. 진태의 내연녀 유라였습니다. 진태 씨, 이 시간에 누구세요? 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태가 은수를 쏘아보며 말을 잘랐습니다. 뭘 누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손님 왔잖아. 진태는 은수를 지나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유라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진태 옆자리에 걸터 앉으며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은수가 방금 부쳐놓은 동태전이 접시 위에 노릇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진태가 젓가락으로 전을 하나 집어 유라의 입에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맛있지? 이건 좀 할 줄 알아, 제가.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손에 익었어.
유라가 오물거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그러게. 근데 꼴은 완전 아줌마네. 유라가 은수의 땀에 젖은 앞치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은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진태가 은수의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리지? 내 주제가 뭔지 좀 알아. 집에서 밥하고 빨래나 하면서 이 집에 붙어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고 살아.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은수는 손등으로 재빨리 눈물을 닦고 프라이팬 위에 반죽을 올렸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은수의 흐느낌을 감춰주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시아버지 박만수가 방 안에서 벽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은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박만수가 벽지 조각을 움켜쥔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오물이 흥건했습니다. 은수는 말없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은수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놀라셨죠? 제가 다 할게요. 아버님은 가만히 계세요. 은수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박만수의 손을 하나하나 닦아드렸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진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방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은수가 입술을 깨물며 박만수의 이불을 갈아깔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만수의 흐릿했던 눈에 한순간 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박만수가 은수의 손목을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은수가 놀라서 박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수의 눈동자가 또렷하게 은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내복 가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박만수의 손가락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건 네가 가져라, 내 거다. 박만수가 은수의 손바닥 위에 종이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은수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오래된 집원도였습니다. 경기도 끝자락 어딘가에 산한 필지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저한테? 은수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박만수의 눈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박만수의 손이 힘없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짧은 맑음이 끝나고 다시 안개가 내린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접어넣고 박만수의 이불을 끝까지 여며들였습니다. 점심 무렵 제사 준비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였습니다. 은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진태가 식탁에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수가 젖은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유라가 내 아이를 가졌어. 더 말할 것도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진태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수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태 씨 10년을. 제가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10년? 그래서 뭐? 넌 밥값도 못한 년이야. 강옥자가 안방에서 나오며 은수의 보따리를 마당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강옥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은수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이게 내 10년치 월급이다. 고맙게 생각해라. 다시는 우리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말고. 지폐가 바람에 날려 은수의 발밑에 흩어졌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은수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수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 속 종이를 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쥐어준 그 집원도였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진태가 담배를 입에서 빼며 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신 경기도 끝에 있는 그 산이요. 그 돌산 소유권을 저한테 주세요. 진태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그 돌산? 세금만 나가는 쓰레기 땅을 가져가겠다고? 진태가 유라를 돌아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유라도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 미쳤나봐. 그런 깡촌 돌산을 위자료로 달래. 강옥자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얼른 도장 찍어줘라. 마음 변하기 전에. 진태가 곧바로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진태가 서류를 은수의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됐지? 이제 꺼져. 은수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안았습니다. 은수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은수는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은수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뒤에서 진태와 유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옥자가 대문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2번 다시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은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걷는 은수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만 은수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품 안에 서류를 꼭 안은 채 어둠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은수는 경기도 끝자락의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폐가 한 채가 잡초에 뒤덮인 채 서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수는 비닐봉지를 찢어 창문에 붙이고 먼지 쌓인 마룻바닥 위에 가져온 이불을 깔았습니다. 천장 구석에서 빗물이 한 방울씩 새어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천장이었지만 시댁의 천장보다는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시아버지가 남긴 집원도를 꺼내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바위 틈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시던 불이 은수의 팔뚝을 핥히었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올라간 끝에 은수는 외부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비밀스러운 분지를 발견했습니다. 바위와 나무에 둘러싸인 그 분지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빼곡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은수는 가져온 낡은 약초 서적을 펼쳐 식물들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가기 전 틈만 나면 약초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흙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식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은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곳곳에서 산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산나물을 팔던 은수는 우연히 캔 뿌리 하나를 지나가던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50년 경력의 신만이었습니다. 노인이 뿌리를 받아들고 돋보기로 살펴보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소? 왜요? 이게 많이 귀한 건가요? 이건 30년도 훌쩍 넘은 천종산삼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소? 신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쥐어준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수는 등불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분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산삼들의 위치를 수첩에 적어 나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새벽, 은수는 분지 안쪽 바위 사이 좁은 틈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은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붉은 열매를 맺은 거대한 산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뿌리의 산삼이 은수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수가 무릎을 꿇고 흙을 파내자 거대한 산삼 한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팔뚝만 한 뿌리가 수십 개의 잔뿌리를 뻗으며 땅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은수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이걸 저한테 남겨주신 거네요. 은수의 울음소리가 새벽산을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것은 100억이 넘는 보물이었습니다. 10년의 지옥을 견딘 은수에게 시아버지가 건넨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진태와 유라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보험금 제대로 나온 거 맞지? 유라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며 물었습니다. 응, 서류 다 끝났어. 이제 강남새 아파트 계약금만 넣으면 돼. 진태가 웃으며 유라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6인실 구석 침대에서 박만수가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만수의 식어가는 손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보물을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진태는 화장터에서 유골함을 받아들고도 눈 한 번 붉히지 않았습니다. 강옥자는 조문객들 앞에서 몇 번 코를 풀어 보였지만 장례식장을 나서자마자 진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언제쯤 떨어진대? 진태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서류 다 넣었어. 문제 없으면 다음 주 안에는 입금될 거야. 강옥자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잘했네. 그 돈이면 강남 아파트 계약금은 충분하겠어. 역시 보험 하나는 잘 드러났다니까. 유골함은 뒷좌석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진태가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유골함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은수는 산 아래 폐가에서 라디오를 통해 박만수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수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마당 한쪽에 놓아둔 들꽃 한 다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수는 산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산, 제가 꼭 지킬게요. 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물은 삼켰습니다.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은수는 산 입구에 낡은 철조망 펜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철물점에서 산 중고 자재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은수는 하루 종일 펜스를 세웠습니다. 외부인의 발길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 산삼밭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은수 단 한 명뿐이었고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낮에는 산삼을 돌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몰래 조성해 놓은 산삼들은 이미 충분히 자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은수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약초 서적과 산삼 채취법에 관한 책을 밤마다 읽었습니다. 전통적인 채취 방법부터 현대적인 가공 기술까지 은수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밤이 되면 경영학 서적을 폈습니다. 폐가의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은수의 눈이
책장 위를 더듬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고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주신 건 그냥 산삼 몇 뿌리가 아니야. 이걸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내놓느냐가 전부야. 은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약초거래 시장에 처음 나갈 때 은수는 이화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산에서 내려온 젊은 여자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내놓은 산삼의 품질은 달랐습니다. 30년 이상 자란 천종산삼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약재상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재계 고위층 사이에서 이화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통장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혔을 때 은수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자기 명의의 통장 하나 가져본 적 없는 은수였습니다. 강옥자가 던져준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던 은수였습니다. 은수의 손이 떨렸지만 곧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네. 은수는 산삼 판매 수익이 쌓일 때마다 산밑부지를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헐값의 땅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부지 위에 저온 저장고를 짓고 산삼 추출 설비를 갖춘 작은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은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세련된 단발머리에 고급 수트를 입은 은수가 강남의 한 빌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요. 매입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은수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명하는 은수의 손끝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사무실에서 진태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이번 달 어음까지 부도야. 진태의 건설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에 쏟아부은 돈이 수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진태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업 확장까지 겹치면서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3명이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박진태, 이번 달 이자 어딨어? 약속한 날이 며칠이나 지났는데. 진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음 주까지만 다음 주엔 꼭 맞춰놓겠습니다. 사채업자가 진태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다음 주? 그 말 우리가 벌써 몇 번째 듣는 줄 알아? 다음엔 여기 말고 내 집으로 간다. 알지? 사채업자들이 나간 뒤 진태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강옥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태야, 그 은수년한테 넘겨준 산 있잖아. 그거라도 팔아서 돈 좀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그 산이 뭐가 된다고 팔려. 세금만 나가는 돌산이야. 그래도 땅은 땅이잖아. 얼마라도 건질 수 있으면 다행이지. 지금 처지에. 진태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태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산인데 혹시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중개인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집원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중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장님, 이 산 말씀이십니까? 왜? 얼마나 나오는데? 중개인이 진태를 돌아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산 지금 시세가 100억은 훌쩍 넘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100억? 그 쓰레기 돌산이?
쓰레기 돌산 아닙니다. 요즘 이 산에서 나온 산삼한 뿌리씩이 경매에서 수억씩 낙찰되고 있어요. 업계에선 아예 산삼 보물산으로 불립니다. 진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중개소 의자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한 진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그 산 주인이 지금 누구야? 이혼하신 전 부인분으로 나오는데요. 소유권 이전이 1년 전에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진태의 이를 가는 소리가 중개소 안에 울렸습니다. 진태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중개소를 나섰습니다. 말도 안 돼. 은수가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뒤에 누가 있어. 어떤 남자 앞세워서 명의만 빌려준 거야. 진태는 차 안에서 핸들을 세게 내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비웃으며 도장 찍어준 그 땅이 100억짜리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태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강옥자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 그 산은 원래 우리 집 땅이야. 증여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야지. 강옥자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영감, 그때 치매였잖아.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우기면 돼. 은수 그년이 환자 꼬드겨서 빼앗아 간 거라고. 진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일 바로 변호사 사무실 알아볼게. 강옥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도 확실한 승소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공증까지 완료된 소유권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은수는 진태 일가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고용한 조사원이 매주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은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은수는 일부러 언론에 기사를 흘렸습니다. 경기도 산골에서 100억대 산삼밭 발견, 주인은 30대 여성 사업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산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슬쩍 흘렸습니다. 미끼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그들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사를 본 진태는 참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유라와 함께 은수의 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담만 넘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만 하고 나오자 딱 그것만. 진태가 펜스를 잡고 올라가려는 순간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첨단 열감지 센서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으악!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한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진태가 유라의 팔을 잡아 끌며 허겁지겁 차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 강옥자는 은수가 매일 오후 특정 찻집에 나타난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강옥자는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찻집 맞은편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은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수입 세단이 찻집 앞에 멈추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비서가 재빨리 뒷문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련된 코트에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은 은수의 모습은 1년 전 그 앞치마를 두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비서가 은수에게 커다란 가방을 건넸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린 사이로 돈다발이 빼곡하게 보였습니다. 강옥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옥자의 입이 벌어지고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전부 돈이란 말이야? 강옥자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성을 잃은 강옥자가 길을 건너 은수의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은수야, 나야. 내 시어머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은수의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어르신. 여기는 사전 허가 없이는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어르신은 무슨 어르신이야? 나 저 여자 시어머니라고. 비키라니까. 강옥자가 경호원을 밀치려다 발이 꼬여 인도 위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피가 배었습니다. 은수는 이미 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은수가 백미러를 통해 바닥에 엎어진 강옥자를 보았습니다. 흙바닥을 구르며 울부짖는 강옥자의 모습이 거울 안에 비쳤습니다. 은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시선을 돌리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세단이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강옥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진태 일가는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진태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법으로는 안 돼. 직접 가서 뺏어와야 해. 강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49제가 다음 주잖아. 그걸 핑계로 가는 거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에 얼굴 안 비추면 그게 더 욕먹을 일이잖아. 유라가 다리를 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명분도 만들고 산도 직접 보고 운 좋으면 뭐라도 챙기고 딱 좋은 기회네. 진태가 씩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49제 날 다 같이 간다. 최대한 비싼 옷 입고 가서. 은수 그년 앞에서 기부터 눌러놓자 세 사람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진태는 주먹을 불끈 쥐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로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진태의 눈에는 은수의 산산반만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49제 날 아침, 진태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양복은 빌린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처지에 자기 옷 하나 변변히 살 돈이 없었지만 진태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끝내야 해. 은수 앞에서 기죽으면 안 돼. 유라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유라의 가방도 구두도 귀걸이도 전부 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듯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걱정 마. 돈 좀 생겼다고 우리랑 눈높이 맞출 수 있겠어? 내가 옆에만 서 있어도 위축될걸. 강옥자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금색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강옥자가 현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산주인 시어머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줄 거야. 그년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지. 세 사람은 렌트한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진태가 핸들을 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49제 명분이면 막을 자 없지. 산산밥부터 확인하고 소유권 이야기는 나중에 꺼내는 거야. 강옥자가 뒷좌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발만 들여놓으면 반은 이긴 거야.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세 사람은 각자의 욕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보며 손톱을 만지작거렸고 강옥자는 끊임없이 다리를 떨었습니다. 진태의 손가락은 핸들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수는 산 정상의 연구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산산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는 해외 제약그룹의 관계자 3명이 서류를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화 대표님, 이번 독점 공급 계약 조건은 저희가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귀사의 산삼 추출 성분은 저희가 오래도록 찾던 재료입니다. 은수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과거 시댁 부엌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행주를 짜던 그 손이 지금은
수백억 규모의 계약서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에게 두 손으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때 은수의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 경호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표님, 산 입구에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탑승자 3명, 신원 확인 결과 박진태, 강옥자, 최유라입니다. 은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은수가 무전기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입구에서 대기시켜. 내가 직접 내려갈게. 산 입구의 육중한 철문 앞에 진태 일행의 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이 철문 양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진태가 차에서 내리며 양복 단추를 풀었습니다. 49제 지내러 왔어. 문 열어라. 경호원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방문은 출입 불가입니다. 강옥자가 차에서 내리며 경호원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뭐가 사전 허가야? 내가 이 산 주인의 시어머니라고. 시어머니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 경호원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강옥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옥자가 입에 침을 모아 경호원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 감히 어른한테. 경호원이 얼굴에 침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진태가 강옥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조금만 참아. 그때 철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은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수는 검은색 수트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눈동자가 진태 일행을 하나씩 훑쳤습니다. 진태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1년 전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이던 그 은수가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은수의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진태의 발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곧 표정을 고쳐 잡았습니다. 은수, 아버지 49제야. 설마 가족이라고 맞겠다는 건 아니겠지? 은수가 진태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하루 만에 화장해버리고 이제 와서 가족이래? 진태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은수가 시선을 강옥자에게 돌렸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보험금은 잘 받으셨죠? 강옥자가 눈을 부라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은수, 시어머니한테 말투가 어디서 그래? 은수가 강옥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수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오세요. 식사 준비해뒀으니까. 진태와 강옥자, 유라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은수가 먼저 들어오라고 하다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은수를 따라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은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옆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은수가 안내한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콘크리트 계단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자 서늘한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온 저장고였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는 지하 공간 한가운데에 식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태가 식탁 앞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접시 위에 놓인 것은 누런 밥알이 말라붙은 찬밥이었습니다. 옆 접시에는 시들어 악취가 나는 나물이 담겨 있었고 그 너머에는 딱딱하게 굳은 생선 꼬리와 뼈다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는 거야? 은수가 식탁 맞은편에 서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먹었던 거야.
너희가 남긴 찬밥에 물 말아서 먹었지. 설거지하면서 남은 생선 꼬리 뜯어 먹었어. 기억 안 나? 진태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유라가 코를 틀어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냄새 뭐야, 역겨워. 은수가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역겨워? 내가 매일 맡았던 냄새야. 너희가 남기고 간 음식 쓰레기 치우면서. 유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손을 뻗어 은수의 얼굴을 핥히려 들었습니다. 손톱이 은수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살짝 틀어 유라의 손을 피했습니다. 유라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은수가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첨벙. 유라의 몸이 저장고 한쪽에 놓인 세척조 안으로 빠졌습니다. 얼음물이 가득 찬 세척조였습니다. 으악! 차가워. 유라가 세척조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빌려 입은 명품 원피스가 물에 젖어 유라의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진태가 은수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은수, 넌 미쳤어. 이 산은 원래 우리 아버지 땅이야. 소유권 이전 자체가 무효라고. 당장 변호사 불러서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은수가 뒤쪽 선반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공증 서류, 증여 계약서 원본, 법무사 확인서 다 있어. 네가 직접 도장 찍고 넘긴 거잖아. 기억 안 나? 진태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옥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내 심장이. 강옥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신음소리를 내는 강옥자를 진태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수 봐라. 네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은수가 강옥자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저장고 뒤쪽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진해 주세요. 의료진이 강옥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했습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혈압 정상이고 맥박도 정상입니다. 신체적 이상은 없습니다. 강옥자가 질끈 감았던 눈을 살짝 떴습니다. 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수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강옥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저장고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산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회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저장고 계단을 내려오며 인사했습니다. 이화 대표님, 고인이 되신 박만수 선생님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한정우입니다. 진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아버지가 변호사를?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만수 선생님께서 치매 판정받기 전 온전한 정신으로 저희에게 의뢰하신 건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묶음과 녹음기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밀 신탁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남기신 녹음입니다. 변호사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장고 안에 박만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 박만수는 제정신으로 이 녹음을 남긴다. 내 아들 진태는 방탕하고 불효막심한 놈이다. 며느리 은수만이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었다.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며느리 이은수에게만 증여하도록 설계했으며 산은 그 계획의 첫 단계다.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옥자가 바닥에 앉은 채 입을 벌리고 녹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 이름의 신탁 재산에 묶여 있다. 조건 충족 시 압류 절차 진행.
진태의 입에서 거품이 일었습니다. 진태가 식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몸을 가누었습니다. 아, 아파트까지 아버지가 이럴 수가. 유라는 세척조에서 겨우 기어나와 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유라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라가 몸을 돌려 저장고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나는 상관없어. 비켜.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라. 나는 아무 관련 없어. 경호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장고 안에서 진태가 벽을 둘러보았습니다. 진태의 눈에 벽에 걸린 약초 채취용 낫이 들어왔습니다. 진태가 낫을 움켜쥐었습니다. 진태의 눈이 핏발로 물들었습니다. 은수, 다 내 탓이야. 아버지, 집 다 빼앗았잖아. 진태가 낫을 든 채 은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옥자가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전염만 없애면 다 우리 거야. 빨리 해. 은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수의 등이 저장고 벽에 닿았습니다. 진태의 낫이 은수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저장고 철문이 안쪽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거구의 남자가 번개처럼 뛰어들어 진태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진태의 손에서 낫이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진태의 몸을 바닥에 맺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진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는 도진이었습니다. 은수가 산에 정착할 때부터 산 관리인으로 일하며 은수를 지켜온 전직 특수경찰 출신이었습니다. 도진이 진태의 등을 발로 밟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꼼짝 마. 강옥자가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유라는 계단 위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벽에서 등을 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수가 바닥에 엎드린 진태와 구석에 웅크린 강옥자를 차례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저장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인과응보를 보여주겠다. 도진이 진태의 팔을 비틀어 올린 채 저장고 계단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진태가 계단에 무릎을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 이 자식아. 진태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진이 대답 없이 진태를 산 입구 철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진태가 흙바닥 위를 굴렀습니다. 양복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에 자갈이 박혔습니다. 강옥자와 유라도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철문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강옥자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은수, 두고 봐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년아. 도진이 철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며 말했습니다. 이 산 전체 구역은 출입 금지입니다. 다시 오시면 그땐 경찰에 맡기겠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혔습니다. 진태가 흙바닥에 앉은 채 닫힌 철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태의 눈에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지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문 안쪽에서 은수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수의 어깨가 잠깐 떨렸습니다. 진태가 낫을 들고 달려들던 그 순간의 공포가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은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자 은수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도진이 은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도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은수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드릴 게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맡기신 영상이에요.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님이 도진 씨에게 맡기신 거예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아버님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 맑은 정신이 돌아오신 날 저를 찾으셨어요. 꼭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은수가 USB를 받아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은수는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혼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 하나가 화면에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만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기대앉은 박만수의 머리카락은 새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수야, 나 시아버지다. 은수의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 네가 겪은 일 내가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박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몰래 가꾼 곳이야. 진태도 옥자도 모르게 오직 너에게만 주려고 남겨둔 거야.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소리 없이 울며 화면 속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야, 이 산의 보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더 이상 누구 밑에서 고개 숙이지 마라. 네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길 이 아비가 빈다. 영상이 끝나고 검은 화면 위로 은수의 눈물 젖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은수는 노트북을 닫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약속할게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흰 종이에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만수 복지재단 설립계획서. 산삼밭 수익금을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물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 위로 동이 트며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은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박만수 선생님의 뜻을 기려 산삼밭 수익금 전액을 난치병 어린이 치료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은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TV 화면을 지켜보던 진태가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고? 미친년이야. 그 돈이 다 우리 거라고. 유라가 소파에서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부고 뭐고 상관없어. 저 여자를 끌어내리면 되잖아. 유라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부장님, 저 유라예요.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남자는 지방검찰청의 비리 검사박 부장이었습니다. 유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맥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태와 유라는 박 부장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일식집 뒷방에서 진태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며 말했습니다. 은수라는 여자가 치매 아버지를 협박해서 산을 빼앗았어요. 소유권 조사 좀 해주십시오. 박 부장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치매 시아버지를 협박해 재산 강탈, 폐륜 며느리의 실체. 댓글창에는 은수를 향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효도한다더니 다 연기였네. 치매 노인 재산 빼먹는 게 사업가라고? 하지만 은수의 산삼밭 입구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철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폐륜녀 나와라. 누군가 철문 너머로
오물이 담긴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악취가 퍼졌습니다. 은수는 연구소 창문 너머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도진이 은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은수가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 씨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박진태의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공사 대금을 못 받으셨거든요. 은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진 씨, 처음엔 복수심으로만 왔습니다. 그런데 박만수 선생님께서 저를 관리인으로 받아주셨고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대표님을 보며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이라는 걸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수가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진 씨 정말 고마워요. 도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민단체 정의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진태의 건설사 부도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모인 단체예요. 증거도 모아왔습니다. 은수가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유라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낯선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삼밭 핵심 구역에 제초제를 뿌려줘. 싹 다 말려야 해.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전화 후 유라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은수야, 내 보물밭을 몽땅 태워버릴 거야. 하지만 유라는 몰랐습니다. 은수가 산 저녁에 고화질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그날 밤 검은 옷 두 남자가 산 뒤편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배낭에 제초제를 넣고 산삼밭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은수가 연구소 모니터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두 남자의 움직임이 선명히 잡혔습니다. 은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어구역 침입자 2명. 산삼밭 접근 전에 제압하십시오. 경호원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두 남자는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제압되었습니다. 배낭 안에서 제초제 통 3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수가 모니터 앞에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라, 네가 보낸 사람이지. 은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USB 영상과 홈캠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박만수가 직접 쓴 간병일기, 두 번째는 시댁 거실 홈캠, 진태와 강옥자가 은수에게 폭언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댓글창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은수 씨가 진짜 피해자였네요. 진태 저 인간 감옥 보내야 한다. 은수는 하루아침에 역전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응원 댓글이 수만 개씩 쏟아졌습니다. 진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건설사에는 항해 전화가 쇄도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끊었습니다. 강옥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강옥자는 방 안에 틀어박혀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강옥자가 새벽마다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은수, 내년이 이길 것 같아? 내년은 죽을 때까지 우리 집 식모야. 식모라고. 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끊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진태와 박 부장 검사의 연결고리를 추적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진태가 박 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도진이 은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강남역 인근 일식집 별실에서 진태가 박 부장을 만납니다. 이번에 확실한 증거를 잡겠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진은 별실 바로 옆방에서 대기했습니다. 벽 너머로 진태와 박 부장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기 약속한 금액입니다. 은수 그년 산삼밭 소유권 분쟁 확실히 처리해 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에 수사 개시 명령 내리겠습니다. 도진이 별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진태가 봉투를 건네는 장면, 박 부장이 봉투를 여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었습니다. 진태가 얼굴을 새하얗게 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뭐야? 도진이 카메라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반 제출용 자료입니다. 진태가 의자를 발로 차며 일어섰지만 도진은 이미 별실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 첫 샘플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산삼 추출액을 시아버지 영정 앞에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첫 번째 결과물이에요. 아픈 아이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수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진 뒤 은수와 도진은 산등성이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산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진태 쪽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뇌물 증거도 확보했고 시민단체의 고발도 준비됐습니다. 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나를 밟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죠. 발밑에 풀잎을 쓰다듬으며 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영상과 도진 씨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수만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진이 은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드신 거군요? 내 아버님이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은수가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에 은수의 입가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은수는 다가올 마지막 전쟁을 떠올리며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식약처의 긴급 승인 소식이 전해진 날 은수의 연구소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산삼 추출 신약이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결과가 세계의학계를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산 밑에 완공된 거대 연구단지의 준공식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년 전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이 산에 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종이 한 장뿐이었어요. 기자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물을 닦으며 맞으며 욕을 들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연구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시아버지 박만수 선생님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에 5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은수가 무대 한쪽에 준비된 철제화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낡은 앞치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댁에서 입었던 기름때 묻은 그 앞치마였습니다. 은수가 앞치마를 화로 안에 넣자 불꽃이 천을 감싸며 타올랐습니다. 검게 그을린 천이 재로 변해갔습니다.
은수가 불꽃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완전히 작별합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구단지를 가득 채운 박수 소리에 은수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시각 중공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진태가 정문 경비를 밀치고 행사장 안으로 뛰어들려다 경호원 3명에게 붙잡혔습니다. 나 박진태야. 저 여자 전 남편이라고. 진태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취재진 카메라가 일제히 진태를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진태의 양팔을 잡고 주차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진태가 카메라 앞에서 질질 끌려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찢어진 양복깃이 바람에 펄럭이고 주차장 바닥을 2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은수는 무대 위에서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뒤 은수는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진이 작은 나무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캔 나물과 직접 끓인 된장찌개, 갓 지은 흰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식탁 앞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이거 도진 씨가 직접 하신 거예요? 도진이 머리를 긁으며 답했습니다. 솜씨가 볼품 없어서 죄송합니다. 은수가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떠먹자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도진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은수가 밥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남이 먹다 남긴 찬밥만 먹었거든요. 누가 저를 위해 이렇게 밥을 차려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은수의 밥그릇에 나물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삼밭 위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한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수의 이름이 경제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올해의 인물, 약초의 여왕 이은수라는 제목이 전국 서점 진열대에 깔렸습니다. 은수의 산삼밭은 이제 아무도 함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 VIP 환자들이 은수의 산삼밭을 찾아왔습니다. 은수는 직접 그들을 산삼밭으로 안내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유라는 진태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라가 진태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 산삼 재배 기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유라는 그 자료를 들고 은수의 경쟁 제약사로 찾아갔습니다. 이 기술 자료 관심 있으세요? 산삼 재배 핵심 비밀이에요. 담당자가 자료를 훑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은수 대표가 특허로 등록해놨습니다. 이걸 사봐야 소용없어요.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핵심 기술을 은수 대표가 이미 특허로 묶어놨습니다. 손댈 수 없어요. 유라는 자료 봉투를 움켜쥐고 경쟁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가 갈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같은 주 은수는 진태가 살던 아파트의 경매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아버지 신탁 재산 압류로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였습니다. 은수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진태에게 퇴거 통보가 전달된 날 진태가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 나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10년 같이 살았잖아, 제발. 은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태의 흐느끼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너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넌 뭐라고 했지? 전화기 너머에서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넌 밥값도 못하는 년이라고 했지, 꺼지라고 했지. 은수가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수는 낙찰받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자리에 시아버지를 모셨던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휴게센터를 세웠습니다. 입구에는 은수가 직접 쓴 문구가 걸렸습니다. 박만수 선생님을 마지막까지 돌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수는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진태의 모든 금융 계좌를 추적해 비자금 계좌까지 찾아냈고 해외 은닉 계좌까지 모두 금융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진태의 계좌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진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강옥자는 병원 다인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태의 파산으로 일반 병실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에게 강옥자가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100억 부자야 이윤수라고 TV에도 나왔어. 옆 침대 환자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할머니한테 학대당한 피해자잖아요. 뉴스에도 다 나왔는데. 강옥자가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내 며느리라고. 내가 키운 거라고. 간호사가 달려와 강옥자를 말렸습니다. 강옥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유라도 법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가 확보한 제초제 침입 영상과 통화 기록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유라는 사기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고 도주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은수는 유라 검거를 위해 거액 현상금을 직접 걸었습니다. 은수가 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발밑으로 연구단지와 산산밭, 멀리 마을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람이 은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은수가 품 안에서 시아버지 집원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은수가 집원도를 가슴에 안으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보이세요? 아버님이 심어놓으신 산삼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아버님이 원하셨던 정에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은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산삼밭 위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은수의 성공이 절정에 달한 지 보름이 지난 새벽 연구소 당직실에서 잠들어 있던 은수의 귀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파고들었습니다. 은수가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삼밭 북쪽 경계선 너머로 시뻘건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은수는 연구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산 위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길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나무가 타는 소리, 가지가 꺾이며 쓰러지는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진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안 돼. 산삼밭이 타고 있어. 빨리 진화해야 해. 은수가 도진의 팔을 뿌리치고 산을 향해 뛰었습니다. 도진이 급히 은수의 앞을 막았습니다. 제가 갑니다. 대표님은 여기 계십시오. 도진이 경호원 4명과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불길은 이미 산삼밭 핵심 구역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연구소 앞에 서서 타오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십 년 갖고 온 산삼들이 불길에 휩싸여 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뉴스 헬기가 머리 위를 날며 산불 현장을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TV 화면에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수십억 가치의 산삼들이 재로 변하는 장면을 전국이 지켜보았습니다. 소방차 12대가 투입되었지만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며 진화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불은 낮이 되어서야 겨우 잡혔습니다.
산삼밭의 절반이 검게 타버렸습니다. 은수가 재가 된 산삼밭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검은 재가 바스러지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제까지 푸르던 풀들이 새까만 수추로 변해 있었습니다. 은수가 그을린 산삼줄기 하나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줄기가 손가락 사이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 조사관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발화지점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자연 발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은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유라. 은수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산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진태가 인터넷에 유포한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산삼 여왕의 숨겨진 과거, 유산한 아이의 친부는 남편이 아니었다. 기사에는 허위 유전자 검사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과거에 유산했던 아이가 진태의 아이가 아니라는 가짜 보고서였습니다. 댓글창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역전의 여왕이 아니라 바람의 여왕이었네. 시아버지 재산 뜯어낸 것도 다 계산이었겠지. 재단 후원을 약속했던 기업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여론 상황을 고려해 후원 계약을 보류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사회에서 철회 결정이 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전화를 내려놓을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표님, 오늘만 8곳에서 후원 철회 통보가 왔습니다. 은수가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산불, 가짜뉴스, 후원 철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연구소 문이 벌컥 열리며 경호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도진 팀장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핏기가 사라진 은수의 얼굴. 뭐라고요? 화재 진압 중 쓰러지는 나무에 깔렸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쳐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은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책상 모서리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가방도 챙기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진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얼굴 한쪽이 화상으로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은수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진 씨,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척추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은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산삼밭도 도진도 잃었습니다. 은수를 지켜주던 두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사흘간 은수는 연구실 문을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커튼 친 연구실 안에서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이 산삼밭에 대해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무기한 가동 중단 명령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태는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 세력과 손을 잡고 은수회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권 탈취가 목적이었습니다. 유라도 움직였습니다. 유라가 매수한 가짜 목격자들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저는 이은수 대표가 직접 산에 불을 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수의 모든 개인 계좌와 회사 운영 자금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동결되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직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강옥자까지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을 무단 이탈한 강옥자가 은수 집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곡소리를 냈습니다. 으아, 내 아들 인생 망친 부려시. 하늘이 벌을 내릴 거야.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핸드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경쟁 제약사들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수 신약 핵심 성분이 조작되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은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나흘째 아침 은수는 연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검게 타버린 산삼밭으로 올라가 제 위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검은 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은수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몸을 숙여 재를 걷어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잿더미 아래에서 시아버지가 남긴 집원도 종이가 나왔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종이를 집어든 은수. 모서리가 그을렸지만 글씨는 온전했습니다. 종이를 뒤집자 뒷면 글씨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산불의 고온에 반응한 특수 잉크였습니다. 숫자와 기호,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 저장고, 또 다른 저장고가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겨둔 비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은수는 종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간호사에게 사정에 도진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도진 씨 들리죠? 저 포기 안 해요. 아버님이 또 길을 남겨두셨어요. 손을 꼭 쥐고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이 산,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진 씨도 포기하면 안 돼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은수는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은수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집에 있던 장신구와 명품 가방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소수 정예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진퇴 뒤 해외 투기 자본 정체를 역추적하세요. 가짜 목격자 가족관계와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계좌 동결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창밖 산을 바라보며 은수가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겁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괴한 2명이 침입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남자들이 종자 보관함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보관함이 선반에 설치된 최루가스 트랩이 작동했습니다. 매캐한 가스가 연구실을 가득 채우자 남자들이 눈을 감싸고 바닥에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은수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와 엎드린 남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가 보냈지?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최유라라는 여자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산불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귀걸이 조각이었습니다. 한정판 귀걸이 파편. 은수는 그 귀걸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49제 날 유라의 귀에 달려있던 바로 그 귀걸이. 증거물 사진을 출력해 봉투에 넣은 은수는 경찰 과학수사팀에 직접 찾아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발견된 이 귀걸이 조각의 소유자를 조회해 주십시오. 방화 사건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이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은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끝을 본다. 은수는 도진의 병실을 나온 뒤 곧장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시아버지의 집원도를 펼쳐놓고 뒷면에 좌표를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수는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고 산에 올랐습니다. 산불에 타버린 북쪽 구역을 지나 검게 그을린 바위 틈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재가 된 나뭇가지가 발밑에서 바스러졌습니다. 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지점은 분지 안쪽 동굴 아래였습니다. 은수가 동굴 바닥의 돌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돌을 드러내자 그 아래로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은수가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계단 끝에 낡은 나무 문이 있었습니다. 은수가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은수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지하 공간 한가운데 나무 선반 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흙이 담긴 나무 상자 수십 개가 빼곡히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산삼 종자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만들어둔 2차 종자 보관소였습니다. 산불이 닿지 못하는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둔 마지막 보물이었습니다. 은수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 산삼 종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굵고 잎은 진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은수가 상자를 안은 채 지하 저장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진짜 여기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은 뒤 은수는 일어섰습니다. 은수가 종자 상자를 연구소로 옮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연구원들이 종자의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분석 결과를 들고 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이 종자들 그냥 종자가 아닙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뭔데요? 대체 어떤? 산불의 고온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받은 종자인데 놀랍게도 약성이 기존 산삼보다 10배 이상 강화됐습니다. 불 속에서도 살아남으며 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로 만든 신약이 기존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이런 약효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은수가 상자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줄만 알았던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님, 이게 계획이신 건가요? 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수는 곧바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가짜 목격자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은수는 도진이 남겨둔 비서실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전직 직원들이 목격자의 가족관계와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추적했습니다. 목격자는 3명. 3명 모두 진태에게서 각각 3천만 원씩 입금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수의 변호인단이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은수는 목격자의 가족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짓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은수가 마루에 앉아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시어머니에게 10년을 맞으며 살았어요. 아드님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거짓 증언은 아드님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이틀 뒤 첫 번째 목격자가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생방송 뉴스 인터뷰에 출연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은수 대표가 산에 불을 질렀다고 증언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목격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진태 씨가 3천만 원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직후 인터넷이 뒤집혔습니다. 진태를 향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사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도진이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의사를 불렀습니다. 도진이 희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 대표님 USB 제 사무실 책상 아래 서랍 이중 바닥. 은수가 달려가 침대 옆으로 뛰었습니다. 도진 씨 괜찮아요. 이제 말씀하세요. USB에 뭐가 있나요? 도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진태가 해외 투기 자본과 맺은 계약서 주가 조작 증거 탈세 자료 다 거기 있습니다. 은수가 두 손으로 도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도진 씨 이제 편히 쉬어요. 도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은수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아래 서랍을 열고 바닥판을 드러내자 검은색 USB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은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진태 이번에도 넌 이용당한 거였어. 은수는 이면 계약서를 투기 자본 측에 직접 보냈습니다. 곧 투기 자본 측은 계약 파기와 진태 공격에 나섰습니다. 진태는 경찰서로 향했고 유라도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유라가 방화교사, 살인 미수, 사기, 배임 혐의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최유라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유라가 법정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15년. 이건 모두 은수가 시킨 거야. 교도관이 유라를 법정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비명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의 회사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변희종 산삼 신약의 글로벌 독점 공급 계약 체결로 회사는 세계적인 제약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언론은 은수를 약초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은수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검게 타버린 북쪽 구역에는 새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쪽 산삼밭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은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은수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흙 냄새와 풀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수가 눈을 뜨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버님. 은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수의 산삼밭은 세계 최고의 친환경 약초 테마파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산 입구에 육중했던 철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무로 만든 넓은 대문이 세워졌습니다. 대문 위에는 만수 약초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장 첫날 산 아래 주차장부터 입구까지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과 의학 관계자들이 산삼밭 사이를 걸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수는 테마파크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고급 수트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지만 은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은수가 방문객들에게 산삼 모종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직접 심어보세요. 뿌리가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쉽게 뽑히지 않아요. 그 힘을 믿으세요.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은수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표님, 저희 아이가 대표님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가 아이의 볼을 살짝 만지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저도 너무 기뻐요. 진짜 다행이에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고 은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개장식이 끝난 뒤 은수는 산 중턱 오두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루에는 도진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목발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척추 부상으로 아직 긴 거리를 걷기 힘들지만 도진의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정말 많네요. 도진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수가 옆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은수가 미소를 지으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오두막까지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은수는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섰습니다. 산삼밭의 여자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은수가 말했습니다.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소외된 여성들의 자립교육기관 설립에 기부하겠습니다. 저처럼 맨손으로 쫓겨난 여성들이 다시 일어서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은수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산삼 삼계탕과 산나물 반찬, 하나하나 마음을 담았습니다. 묘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은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은수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은수는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산, 제가 지켰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약도 만들었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원도 만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은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에 쥐어주신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 아버님 손이 얼마나 떨리셨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은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도진이 은수 뒤에서 묘소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은수는 전시대 근처에 대규모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배고픈 노인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밥을 받아갔습니다. 벽에는 만수 나눔 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수가 국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과거 강옥자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던지며 쫓아냈던 그 동네에서 은수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교도소에서 가장 험한 작업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으며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점심시간 신문 한 부를 집어든 진태의 눈이 멈췄습니다. 일면에는 은수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약초의 여왕 이은수, 세계 10대 제약사 반열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진태가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수 그녀가 이렇게까지.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유라는 독방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들은 유라를 무시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TV에서 은수의 화장품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은수의 산삼 화장품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내 자리였어. 내 자리라고. 유라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강옥자는
요양원 격리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밥 좀 배고파? 간호사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 할머니, 식사하세요. 강옥자가 손을 덥석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맞지? 밥 좀 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간호사는 손을 살며시 떼고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옥자는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한 채 손으로 밥알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은수는 지역대학의 약초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진태의 건설회사 자리는 은수재단의 학대 피해 여성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은수의 생일에 산삼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밭사이를 뛰어다니고 노인들은 은수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은수와 도진이 산등성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진은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빛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산삼 꽃잎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진 씨, 이거. 도진이 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은 생은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산이 되겠습니다. 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진이 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노을이 산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삼밭 곳곳에서 작은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줄기마다 금빛 꽃봉오리가 맺히고 하나둘 꽃잎이 벌어지며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꽃에서 피어난 금빛 안개가 산을 감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은수가 금빛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은수의 어깨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던 천년에 한 번 피는 산삼꽃이었습니다. 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어, 은수야. 금빛 광채가 산 전체를 감싸 하늘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은수의 미소 위로 금빛 꽃잎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남의 집 식모처럼 살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맞아도 참고, 욕을 먹어도 참고,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꾹 참았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치매 환자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며느리 손에 쥐어준 시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이 전부 등을 돌려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수가 받은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뿌리를 내렸고 싹을 틔웠고 마침내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을 피워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버텨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지금 참고 있는 그 아픔이 언젠가 반드시 꽃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 안에 산삼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